자, 들어갈게요.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평가가 어렵죠, 그죠? 어렵고, 다음, 이제 오늘이 이론서가 기본 문제집 마지막이죠. 9월 달에는 모의고사 한다고 들어오셨죠? 동영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요약집을 좀 갖고 오세요. 요약집 갖고 계시죠, 그죠? 요약집.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로 하면 좋은데, 그걸 지금 다 모아놓지 않고 다 흩어서 버리셨잖아요. 안 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요약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제가 같이 그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회분에 아마 이 모의고사가 나가고 10월달에 가서 일일 특강이 또 아까 또 백선이 또 하나 있고 일일 특강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일일 특강은 10월달에 일일 특강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죠? 물론 내 문제도 신경 쓰지만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많이 나와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죠? 왜냐면 맨날 야매만 중요합니까? 적중도 중요합니까? 적중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일 특강에서 안 나오면 저를 안 찾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 추석 때 집에만 있을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그래서 특강을 좀 못 드셨던 분들은 마지막에 10월 특강은 하루니까 좀 많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10월 달에 그 하루 특강에 모든 걸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자, 들어갈게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지시는데 갈게요.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은 요 테마 2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죠. 여기에 많은 집중을 들고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이 공시제도는 100% 시험자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336페이지를 펴시면은 자,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할 건데요. 자, 계산을 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이건 진짜 반드시 나옵니다라는 아까 제2조달원가라는 게 있었죠. 그 숫자만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요하시고 336페이지 가시면 따라주세요. 사시지계면 그럼 아까 비중가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비중가격은 자,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 비중가격의 가격을 구할 때 그냥요 사례 가격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사시지계면 순서로 가야겠죠. 그래서 자, 사시지계면까지 왜냐면 면적까지도 요즘은 또 구해요. 요거에 또 이따 문제를 때가 또 선별해 드릴게요. 그럼 사정보종이라는 자체가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 윗상자. 감사합니다. 사례가 내려가죠.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플러스가 우세, 마이너스가 열세,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죠. 그 다음에 은는이가라는 게 있는데요. 은는이가가 주어가 되고요, 항상 주어가 되고 요게 조종이 돼요. 뭐뭐 보다가 100이죠, 그죠? 그럼 일단 볼게요.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그 다음에 우세는 플러스, 열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시점 수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시지변. 그럼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인데 지수법은 그냥이야 대상이 올라가. 자, 그러면 거래 시점이 올라가요, 기준 시점이 올라가요. 기준점의 지수를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으로 나누겠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누시고 변동률 적용법은 자, 시점 수정치는 1 플러스 R의 n승인데요. 만약에 10% 상승했다. 그러면 1 플러스에다 그냥요 0.1이에요. 1년이면 1.1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변동률 가고요. 그 다음에 지용요인과 개별 요인은 그다음에 지계 종평. 그러면 종합적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나요? 종합적비교법은 주관이 좀 개입되고요. 평점법이 비교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럼 평점법이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봅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일단은 계산을 가시면은 자, 넘기셔서 361페이지로 가시면 361페이지 가시면은 36번 있어요. 별표.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자, 다음 사례의 사정보종치는 얼마인가 돼 있죠. 자, 갑니다. 36번. 자, 그럼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2억에 구입했죠. 그럼 2억을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대상 토지가 20만원이에요. 대상 토지가 얼마다? 20만원. 20만원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표준지 핵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럼 이게 고가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거래된 게 그냥입니까? 8만 원입니까? 8만 원이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깎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되냐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걸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돼요. 그런가요? 그럼 8만 원을 얼마로 나눕니까?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0.4.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만 원에다가 0.4를 곱하니까 8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럼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건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나오진 않았고, 넘기시면 37번이 중요합니다. 37번. 37, 38을 묶으세요. 자, 37번이 예전의 기출이고 38번이 작년 문제거든요. 보시면요. 자, 지금 틀이 하나는 박스가 있고 하나는 지문이죠. 근데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37번을 가시면 평가 대상보다는 속한 지역과 사례보다는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이라고 돼 있죠. 상승식은 서로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잡는다고 나와 있나요? 그럼 사례를 밑으로 100으로 잡고 대상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찾았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들어갑니다. 사례가 올라가나요? 대상이 올라가나요? 그럼 기타 조건이 있죠. 그럼 사례가 100이고요. 기타 조건에 플러스 3이라는 것은 100에다가 3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103인가요? 그럼 소수점까지 얘기해 보세요. 1.03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빨리 진행할게요. 환경 조건이 있어요? 100에서 위에서 98이죠. 그럼 소수점을 얘기해 보세요. 0.98이죠. 그런가요? 좀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빨리 똑똑하시니까.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96이 되겠죠. 0.96이 되겠죠. 똑똑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래요. 0을 곱하면 안 돼요. 0이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이건 내가 설명할게. 이거 못 알아듣으신 말에서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럼 1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야 돼요? 그럼 100이죠? 그럼 1.02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0.988이 나와서 1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렇더니만 요 다음 출제원이 작년에 똑같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비스무리했어요. 38번이. 다음에 상승식. 대상이 올라가죠? 약간 지용률인데 개별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아까는 어떻게 된다? 그 격차로 냈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상이 나오면 대상이 조정되는 거죠? 기억번 갑니다. 그냥요, 대상이 주어예요. 그럼 다 대상이 조정돼요. 사례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례가 100이고요. 대상이 몇 퍼센트? 5% 우세하죠? 그럼 105가 되나요? 그럼 1.05가 될까요? 자, 이거 37, 38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왜? 37번을 뺏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3% 열세 하시죠? 그러면 100분의 97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0.97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그냥이야 대상이 4% 우세. 그럼 104가 되겠죠? 그럼 1.04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059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올해 나온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42번이 나올 것 같아요. 찾았어요? 답변 거래사례 비교법. 자, 일단 아까 사시직의 면이죠. 그 면적까지도 가야 돼요. 뭐까지도 가야 된다? 면적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대상 토지가 12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거래사례에 대한 내용은 사례는 얼마나 되겠어요?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면적은 그냥이야 대상이 올라가. 대상이 사례가 내려가죠. 1.1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래사례 가격은 그냥이야 3억이야. 3억. 천천히 갈게.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자, 지가 변동률이 4%가 상승했죠. 자, 그럼 아까 봐봐. 10%면 1.1이죠. 그럼 4%는요? 1.04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한 번 변동했으니까. 오케이. 잘한다. 그 다음, 그냥이야 위가 인근 지역이야.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이니까. 개별 요인만 하면 되죠. 상승식이니까. 거래사례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95가 되죠? 그러면 0.95가 되나요? 그럼 그거 곱하라는 거죠? 3억에다가 1.04, 0.95, 1.21을 하게 되면 3억 5,560. 이게 어떻게 됩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근데 꿀팁을 드리면, 자, 보세요. 계산기를 옆에다 끼면은, 여러분들 3억을요, 공으로 적기가 어렵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3을 그대로 놔두고, 자, 지금 계산기 옆에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3에다가 1.04를 곱해보세요. 곱하고 0.95를 곱해보세요. 자, 그래서 3에다가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곱하면 앞에 숫자가 나오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3.5568이 나오나요? 그러면 35568만 나오면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이걸 공으로 하게 되면 공이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3으로 가. 3으로 가서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337로 가시면은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여기는 분석이 들어가겠어요? 환원이 들어가겠어요? 환원이 들어가죠. 그럼 밑에 수익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익가액은, 자,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이라는 자체는, 자, 할게요. 자, 수익가액은, 자, 수익은 과거, 현재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의 순수익이죠. 이 순수익은 왜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다가 무슨 이유를 나누게 됩니까? 환원이율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그냥입니까? 장래라는 게 중요합니까? 순수익이라는 게 있죠. 순수익 미래현금이라는 게 있나요? 순수익은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뭐 한다? 환원. 왜냐면 똑같으니까. 근데 미래현금은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그럼 뭐 하거나 뭐 하거나 환원하거나 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 그래서 밑에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통적 그 소득적분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예요. 그럼 2년이면 몇 승이에요? 밑에 2승, 3년이면 3승을 해야 되죠. 매년 세후로 가고 현금수지와 지분목갱 플러스 서당가치인데 밑에 시 그냥 보지 마세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환원이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 수익가격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은 수익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 얘와 얘를 그냥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있다고 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럼 환원율은 순소득을 수익가격으로 나눠도 되거든요. 그런가요? 토지는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에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자본 회수율을 따라서 감가상각률. 그럼 회수율이라는 것은 상각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토지는 그냥이다. 상각이 안 된다. 그럼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그냥이야 두 개 다 봐. 그럼 얘와 얘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는 잔존 내용용수를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년이 남았다면은 따라서 10%. 그럼 10%씩 10년이면 상각이 되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조씨 12. 조씨가 몇 명 있어? 12명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 다음 밑에 CAPM법은 그냥 있다고만 가세요. 자본자산 가격이 결정이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부채간담법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무슨 이유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12. 12가 12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기본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자, 그러면은 시장은 내가 구해요. 사례에서 가져가요. 사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원율을 직접 구합니까? 사례부동산을 통해서 구합니까? 사례를 구하는 거죠. 보고 있어요? 자, 되게 쉬운 게 그냥이야 시장에서 추출했어. 그래서 거래사례에서 가져온 거죠. 보고 계시죠?
주주법.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냥이야 시장성이 있어. 실질적 설득력이 있죠. 요소구성법은 조성법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요소구성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따 나오겠지만, 왜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이라는 거 아세요? 무슨 수익률? 요구수익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요구수익률이라는 것은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럼 할증률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소구성법은 보고 계셔요? 그럼 부동산이 그냥이다 위험하다. 여러가지, 따라서 구성요소, 요소구성. 그럼 여러가지 구성요소에 위험요소가 있죠? 분해해서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순수율에다가 은행이자에다가 더해가는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인가? 그럼 다행히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객관적이야, 이건 주관적이야. 주관적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이따 투자결합법이 나올 텐데, 자, 되게 쉬운 게, 토지는, 자,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토지는 삼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물은요? 그러면 여기는 P포인트가 같다, 다르다.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죠? 가능하다. 맞나요? 그 다음에, 금융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자금의 용돈, 돈을 빌려요. 그럼 저당은 그냥이야 저당은 저분 은행이셔. 지분은 나죠? 그럼 은행이 먹는 건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먹습니까? 나는 지분 수익을 먹죠. 같다 다르다. 꿀팁을 드릴게.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그럼 맞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아 달라. 왜 달라? 감사합니다. 그럼 토지는 삼각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하면 되겠죠.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 요구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따라서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이렇게 찾으셨어요? 자, 에르두는 감정평가사죠. 그럼 얘는 이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당과 지분 가치를 갖고 따지는데 금리적 투자가 또 보완했고요. 전형적인 자 내용 연수 기간이에요, 보유 기간이에요. 자, 부채 서비스를 고려하는데 영업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세전으로 가요. 세후로 간다, 세전으로 간다. 그럼 세전에 이 세전은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세후다, 세전이다.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이라는 게 있죠. 기간 만에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차입자 입장으로 가요. 누구 입장으로 간다? 차입자. 그럼 저당 투자자예요? 지분 투자자예요? 지분 투자 입장으로 가죠. 근데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나요? 부채 감당법은 자 이건 부채니까 은행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저당 투자자입니까? 저당 대출 기간이죠. 그럼 부채 감당법은 그냥이야 저당 투자자 입장이야. 저당 투자자. 그 유명한 저부대라는 거 아시죠? 그럼 얘는 환원율을 구할 때 돈을 못 갚으면은 저 익숙한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그럼 부대가 무슨 부대야? 저부대. 저가 뭐죠? 저당 상수. 부가요. 부채 감당률. 자, 대가 대부 비율이라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조씨가 몇 명? 12. 그럼 여기에 상한기금법 같은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영어로 된 CAPM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다고 보지 그렇게 깊숙하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그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시간계상 이제 우리가 문제는 그냥 답만 이렇게 보시는 거 할게요. 43번 365페이지 가시면 43번이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가볼게요. 43번 수익환원법 및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하게 기대는 순수익 미래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고 가액 맞죠? 그 다음에 수익가액은 수익성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과거 추이나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의 동향을 예측한다는 거 맞고요. 자, 환원율은 아까 어떻습니까? 자, 환원율이 수익가에 간다면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을 해도 맞죠? 수익성 지표고요. 자, 이게 이게 할인율이에요. 무슨 율이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그냥이야 할인율이 커져. 따라서 깡률. 그럼 깡이 커지면 그냥이야 가치가 떨어져. 수익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환원율은 아까 자본 수익률에다가 그냥입니까? 해수율을 합칩니까? 합치고 제가 아까 요구 수익률하고 유사하죠? 요구 수익률 기억하세요? 최대 최소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가 정답입니까? 4개죠. 4개예요. 3번이고 자 계산 좀 이따가 하고요. 자 갑니다. 45번 갈게요. 자 45번 가시면 환원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3번. 물리적으로 아까 토지는 상각이 안 됐죠. 대답해봐요. 일단 글씨도 틀리지만 그럼 동일하다 다르다. 그럼 동일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46번은 자 여기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상한기금법은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보고요. 그 다음에 자 47번에 가시면은 수익환원법에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 순영업소득으로 가요. 무슨 영업소득으로 간다? 순영업소득.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그냥요 재산세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얘기해봐요. 영업경비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가 영업경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도 들어가요. 공시를 빼야 되는데 기대율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몇 번 정답? 2번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선별을 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게 44번을 가시면 44번 찾으셨습니까? 가시게 되면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고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따보세요. 환원율. 그럼 환원율을 구하라는 것은 순수익에다가 가액을 나누셔야 되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그냥입니까? 위에는 순소득으로 들어갑니까? 순영업소득이 들어가고요. 영업소득이 들어가고 밑에는 그냥요. 요거는 수익 가격이에요. 수익 가격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가 3억이죠. 아니 그냥 대답 좀 해주세요. 원래 어차피 힘든 건 아는데 저도 좀 얘기해야지 저도 신이 나고 그러거든요. 3억이 들어가고 가공기 유용성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공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용순께서 만드셨어요. 유명하신. 근데 중요한 건 빼고 더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공실은요. 기타 소득은요. 이거 나오죠? 영업경 빼면 순소득이 나옵니다. 대입시키시면 돼. 대입시키면. 맞나요? 자 이거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어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죠? 그럼 갈게요. 가능통소득이 얼마죠? 2천인가요? 2천만원. 공실이 얼마죠? 300이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300만원이고 기타 소득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0에서 이거 300에서 100을 더하죠? 그럼 유효가 1800만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하셔야 됩니다. 발표 쳐놓으세요. 감정평가 시험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1억 8, 자, 1800만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1800만원. 영업경비가 얼마예요? 450이죠. 그렇죠? 그럼 순소득이 1350이 나올까요? 1350. 그럼 1350만원이 떨어지죠? 이건 여러분이 계산기가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꿀팁은 자 지금 여러분들 135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1350을 그냥 가볍게 나누기 3을 나누면 450이 나와. 얼마 나온다? 그럼 따라서 45. 4.5%가 되죠. 약간 위험한 야매일 수도 있지만 숫자가 맞아 들어가요. 4.5.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8번 문제는 기출입니다. 여러분 저부대라는 거 아세요? 무슨 부대? 저부대.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을 숫자만 바꿨죠. 그러면 저부대만 우리가 입력하시면 돼요. 저당상수 있죠. 얼마입니까? 0.0943.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순소득을 부채 쓰고 나누죠. 그럼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된다고 하십시오. 그 다음 여기다가 대부 비율이 그냥입니까? 0.6입니까? 0.6이죠. 그런가요?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해주니까 11.3이 나오죠. 정답은 2번인가요? 3번이죠. 3번.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49번에다가 별표 하나. 자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수익가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수익가액은, 자, 주의하실 게, 아까 순용업소득인데, 그럼 주의하실 게, 그다음입니까? 환원이율로 나눕니까? 기대율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환원이율은 몇 %입니까? 5%로 나눠야지 기대율로 나누면 안 된다는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유용순 아시죠?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을 적고, 중요한 것은 가공기 유용순을 적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에다가, 자, 공실은 몇 %죠? 5%죠.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250을 빼는 거죠. 그죠? 기타 소득은 없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야? 4,750이 되죠? 4,750.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영업 경비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죠? 부채 서비스는 들어가나요? 화재보험료는요? 들어가고, 개인 업무비는요? 요걸 낸 거죠.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3%죠? 이게 150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 화재보험료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250만 원만 빼야 돼요. 얼마만 뺀다? 250만 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게 얼마가 되겠어요? 4,500이 되죠? 그럼 4,500만 원을 5%로 나누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9억이 나올까요? 나오고요. 자, 넘기시면은 50번하고 51번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51번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50번이 공인중개사 문제고 51번이 감정평가사가 뺏겼거든요. 그럼 50번은 숫자만 바꿨는데 저는 51번이 더 유력하다고 보죠. 이해 갔나요? 왜냐면 감정평가사 문제를 또 우리가 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또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 게 그냥입니까? 공실과 임대경비가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죠? 좀 기술이 들어갑니다. 찾았죠? 여러분들 제가 60% 아니면 40% 50, 50 나오다 그랬죠? 그럼 저를 보세요. 60, 40이 나오기 전에요? 50, 50 나오기 전에.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50, 50은 반반씩 쪼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상가액이라고 돼 있죠? 똑같습니다. 가공기 유용순이에요. 자, 똑같고요. 자,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50%라고 했나요? 반을 쪼개면 되거든요. 5%의 반은 어렵습니까? 2.5고 진짜 어렵나요? 7%의 반은 3.5죠. 더하시면요. 이 계산이 안 되시나요? 6%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찍는 거예요. 근데 순소득을 구하는 게 약간 기술이 들어가죠. 순소득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2천이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1이니까 여기다가 0.9를 곱하면 돼요. 얼마를 곱한다? 0.9. 대답 좀 해봐. 그 다음 유효가 나오겠죠? 대답해.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영업경비가 몇 %예요? 30%죠. 그런가요? 그러면 1-0.3을 곱하면 0.7을 곱하면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저랑 해보세요. 200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0.9와 0.7을 곱하면 돼요. 0.9 곱하기 0.7 해보세요. 그러면 1260이 나오나요? 요걸 이해 가시겠습니까? 1260. 그럼 1260만원을 몇 프로로? 6%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억 1000이 되죠? 3번이 정답이죠? 되셨나요?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 임대료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339로 가시면 339로 가시면 자, 거기에 임대료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데 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산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산 임대료는 따보세요. 적산 기기필 환원이래요, 기대율이에요. 기대율에다가 필요정비를 더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유를 곱해서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재원비를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초가액 찾고 기대율 곱해서 필요재원비를 그냥 다 더한다.
더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필요적용비 구성요소라는 게 있죠. 아직은 안 나왔지. 우리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는데 끊겼거든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을 거 다 받아야 되죠. 그냥입니까? 감가상각비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339페이지 하고 있어요. 포인트 62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거기 적산 기기필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받을 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포함시킵니까? 포함시켜서 다 임대료를 받아먹는 거야. 대화를 하자. 임대는 그냥 다 받으려고 그래. 감가상각비 들어가. 보고 있죠? 유지관리비도 집어넣죠? 근데 요게 나왔어요. 이따 문제. 공익비 부가사용료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요즘 수도라든지 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럽니까? 계량기가 따로 달립니까? 그럼 포함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개별도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언제 그런 얘기해서 하지 말고 공익비 부가사용 포함되지 않는다가 이따 나올 거예요. 오케이? 조세공과가 들어가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거 아시죠? 그것만 이제 들어가고 보험료 있어요? 나는 제일 아까운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타먹어요? 못 타먹어? 소멸성 보험만 들어갑니다. 비소멸성 보험은 임대인이 팔먹는 거예요. 비소멸성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 공실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네가 내라는 거야. 나쁜 놈이 아주 임대인이. 그다음에 임대인 나쁜 놈. 공실도 지가 부담하라는 거야. 임대인한테. 재밌지도 않나 말이지. 그 다음에 대노충당금은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띄어먹어. 그런 것도 미리 내가 임대료 포함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요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들어가요.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되죠. 장기 차입금 이자나 건축 이자 들어갑니다. 자금 이자. 자, 임대사례 비교법 있어요? 자, 이건 그냥요 비준임료예요. 이따 비준임료가 가로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요 임대사례. 사시지계면이랑 똑같죠? 근데 이제 수입분석법만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보실게. 수입분석법은 수입 방식이 그냥입니까? 이건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예요. 그럼 밑에 식 있죠? 식이 나옵니다. 그럼 수익임료는 뭐에다가 뭐를 더해요?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용비를 더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제가 강의 때 여기 순수익은 임대용 부동산은 안 들어갑니다. 무슨 부동산 안 들어간다? 기업용 부동산만 들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일반 기업 경영 임대료에 임대료 넣으면 또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그냥이야 매출액이 있어. 그럼 총수익이 있죠. 거기다 일정 기간 기대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용비를 더한다는 거죠. 밑에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한다는 게 있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빨리 넘기시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만을 먼저 보는데 370페이지로 가시면 370페이지 가시면 54번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적산 기기필. 그럼 환원이 들어가야 돼요? 기대일이 들어가야 돼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임료죠. 그 다음에 아까 디귿은 아까 제가 요거 그냥입니까? 수익 분석법입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파이팅 하세요. 52번 전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제가 필요적용비에 들어가는 게 52번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죠. 대답은 잘했는데 아까 왜? 다 집어넣는 거야. 공실도 들어가지 화재보험도 들어가요. 공익비 부가사용료는요 별도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재산세는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 기기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기초가격이 얼마야? 7억. 거기다가 몇 프로? 8%지. 기대율 8%. 이거 곱하면 되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1200을 더하면 되죠. 계산기는 연결해 주셔야 돼요. 6800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341페이지도 보지만 341페이지도 보지만 자, 제 프린트를 보면서 갈게요. 프린트 찾으셨습니까? 자, 공시지가는 나온 부분이 정해졌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따 야매가 안 먹혀야 돼, 먹혀야 돼. 그 틀린 지문이 다 야매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토지가 먼저 생겼죠. 뭐가 생겼다? 토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공시주체가 있어요. 공시주체는요, 여러분들 국장은 뭔 줄임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혀가 짧았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구장은 누굴 줄임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야매를 원하십니까? 개별만 시군구장이에요. 뭐만? 개별만.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국장. 맞춰야 될 텐데. 아직 안 터졌어요. 가만히 있어봐. 요거 아시겠죠, 그죠? 많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게 있죠. 토지가 들어갑니다.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와 어떤 공시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있죠. 보고 계십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자, 그래서 공시 주체가 있었죠. 자, 제가 이걸 줄여서 그냥 시장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시장. 개별만 시장이 하죠. 나머지 다 누가 합니까? 국장이에요. 자, 근데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 그럼 얘 산정을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합니까? 평가사가 해요. 근데 이 시장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만들어주죠. 그 토지 가격 비준표를 우리가 얘한테 넘기면 국장이 작성해서 얘한테 넘겨서 얘가 하는 거죠. 그럼 그냥이 돼요. 검증 업무도 해요. 검증 업무도 하죠. 이해 갔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의 효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표준지 공시가는 그냥입니까? 하는 효력이 많습니까? 다음에 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국가 업무 기준의 보상금 산정과 개별 토지 가격 개별 공시가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그 효력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가 기준 산정인데,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따라봐. 4대 가부.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거고, 몇 대가 다 가부야? 이 4대 가부만 암기하시면 나머지가 다 표준지예요. 자, 4가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자, 국공유지를 빌릴 때 사용료나 대부료가 들어가죠. 과는 그냥요 과세예요. 부담금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공시가를 암기해야 돼요? 개별 공시가를 암기하나요? 개별 공시가 암기하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공시일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 말일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자, 공시 기준일은 같죠? 무슨 기준일 같다? 공시 기준일은 같아요.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입니다. 몇 월 며칠이다? 1월 1일. 자, 그러면 따라서 2, 5.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이죠? 그럼 말일이나 30일에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다 말일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2, 5만 외우시면 되겠죠. 2, 5는 주택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오면서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까? 주택 공시도 공시해버려요. 그럼 주택을 보고 계시나요? 주택은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은 나눠요? 단독주택과 공동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따 이것도 나오는데,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럼 다가구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공동주택 다가구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공동은 아파트가 들어가죠. 아파트는 한국감정에서 전수조사하죠. 그럼 단독은 그냥입니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따가 공동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이 하고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죠? 국장이 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럼 공동주택도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144. 그럼 얘는 1월 말이고, 얘는 4월 30일, 얘도 4월 30일 하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표준주택은 그냥요, 개별주택 산정만 가요. 개별주택 산정이죠.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표준주택 가격은 어떤 주택 가격 산정만. 개별주택. 다른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자, 그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만 간다? 개별만 가요.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근데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업무입니까? 가격정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과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과세기준. 다음에 기억.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두 가지 업무야. 가격과 과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건 암기 안 해도 돼요. 비주거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비주거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꿀팁을 드리면 비주거용은 주택 가격과 똑같아요. 무슨 가격과? 특히 이제 표준은 개별주택 구할 때 주택 가격 기준표를 또 작성하겠고요. 자, 내가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 이관됐다 그랬죠? 공동은요. 그럼 비주거용은 자, 단독을 일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집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집합. 그럼 이따가 꿀팁은 만약에 집합 건물이 나오면 일반이에요, 집합이에요? 집합. 그럼 일반은 표준과 개별을 또 구분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표준과 개별. 그러면 비주거용도 개별만 누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한다는 거죠. 그럼 집합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144 똑같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봐요? 개별 공시가로 보죠. 찾았습니까? 그럼 다시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표준주택도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무슨 뜻 본다? 개별주택 가격을 보는 거죠. 보고 있나요? 이의 신청할 수가 있나요? 자, 이의 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죠? 31일이죠. 네.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하나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권자로부터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 표준지 선정 기준은 따라서 대중이를 확안자 따라서 대중 확안 그럼 집가가 대표성이 돼야 되죠. 집가 그다음에 중용해야 되며 확인돼서 확정성, 안정성, 지속성인데 참고만 가지고 자 표준지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 표준지 평가는 아까 적정 가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무슨 가격? 적정 가격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서 사정 보정이 안 들어가요. 무슨 보정이 안 들어간다? 사정 보정. 자 실제 용도가 공시일 현재로 가야 되죠. 건부지로 가요? 낮이로 가요? 낮이. 독립 조건부고 고부상 제한 반영하고 개발이익 반영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봅니다. 자 표준지의 공시사항은 건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표준지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및 현상, 주변 토지 이용사항, 지목 들어가죠? 대통령이 정한 지리적 위치, 토지용도 제한, 도로교통사항, 지세도 들어갑니다. 보고 계시나요? 근데 표준주택은 그냥이야 건물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현상,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사항, 용도 제한. 자, 표준주택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식, 임시사용식 포함되죠? 자, 표준지 공시사항에는 건물에 대한 사항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않고요. 자,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에는 자, 건축 허가일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토지 소유자 공시되지 않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이 저자가 하신 거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342페이지로 가시면 이 저자가 좀 좋아하시는 게 따라서 적정 가격. 자, 보세요. 올라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표준이 나와야 됩니까? 그건 개별구로 가죠. 그래서 따라서 개별만 적정이 안 붙는다. 적정이 안 붙어요. 다시 개별만 적정이 안 붙는다. 이게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예요. 찾았죠? 자, 그럼 이렇게 표준 적정 붙죠? 아니, 이게 봐. 뭐만 안 붙어? 개별만 안 붙어요. 개별만 적정이라는 게 안 붙습니다. 찾았습니까? 용기를 내요. 뭐만 안 붙는다고? 개별만 안 붙어요. 그럼 표준주택이 붙죠? 개별주택은요? 안 붙고 공동주택은요? 붙죠. 찾았죠? 그렇게 갑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3번 4번을 가시면 밑에는 똑같기 때문에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우리가 어때요?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봐요. 4번 표주택도 마찬가지죠. 단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단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를 결정 공시한다.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표준택이 바로 개별주택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맨 밑에 주택가격은 단위면적당 제곱미터가 공시하지 않죠. 토지는 그냥이야 건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빼먹은 거는 33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기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보정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해서, 자, 아까 제가 꿀팁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표준공시지가 찾았습니까? 그럼 기자입니까?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사정보정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대답해보세요. 시점 수정은 들어가나요? 지역 요인 들어가나요? 개별 요인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따라보세요. 비시지계그. 그럼 여기에 사정 보정이 안 들어가죠? 찾으셨어요? 그럼 자,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갑니다. 기출문제로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남겨놨던 문제가,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인데, 40번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봐봐. 여기 사정보정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강가수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됩니까? 자, 꿀팁을 드릴게. 니은 강가수정 있어? 강가상각 있어? 디귿에? 사정보정 있죠? 이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만 싹 지우면 5만 정답이 돼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비교표준지 선정, 아까 비식지계그 아시죠? 그럼 5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 5번.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41번에 시간관계상 옛날에 많이 풀었거든요. 여긴 니은번만 틀렸어요. 뭐만 틀렸다? 그럼 중간에는 보시면은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변을 적용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는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적으세요. 한국은행에 적고, 그 다음에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생산자고. 자, 그럼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다 생산자가 나와야 돼요? 생산 나와야 되죠. 다시 할게. 통계청을 뭐로 바꿔? 한국은행. 소비자야, 생산자야? 이건 바꾸시면 돼요. 기억 디귿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정답 3번이 정답이고, 넘겨볼게요. 자, 376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틀린 질문만 보겠는데, 아까 제가 찍은 거 있었죠? 아니, 얘기해봐. 개별은 적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66번이 있어요. 자, 66번에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자, 개별은 적정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별은 적정이 아니라 개별은 적정이 빠져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개별은 대표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개별은 뭐가 빠져? 적정이 빠져. 그냥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시면은 67번에 틀린 게 67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주택 있죠? 표주택. 표주택은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아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1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68번은 기출인데, 자, 표준지 공시가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죠. 그렇죠.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도 하죠. 근데 꿀팁을 드리면, 디귿, 따라서 주택가격. 표준지는 주택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택가격은 가격에 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지자체 가세에 대해서 이 주택가격에 산정한다는 건 표준공시가에 대한 효력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집가 변동률 산정한다는 것도 틀렸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토지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디귿하고 니을이 틀렸나요? 그럼 1번이 정답이고요. 넘겨볼게요. 자, 69번, 2번. 자, 칠판 보세요. 아까 4대 가부 기억나시죠? 그럼 개별 공시가는 무슨 가부가 들어간다?
그러면 개별공시가에 4대 가부가 없잖아요. 69번에 2번은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개별공시가로 봐야 돼요? 이건 표준지공시가로 봐야 돼요? 표준지공시가로 봐야 되죠. 지금 분위기가 샤한데 개별공시가는 무슨 가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옆에 4대 가부가 있어 없어? 그럼 개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표준지공시가가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죠. 아니 그러니까 개별은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틀렸다는 거지.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개별이야 표준이야? 표준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70번 있어요. 70번? 자 갑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까 토지가격표준표는 국장이 작성해줘요. 누가 작성한다? 그걸 가지고 얘가 사용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저자가 내신 게 표준이 공시가가 아니라 개별 공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70번에 3번 보고 계셔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야 개별 공시가야?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기준표를 활용한다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표준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71번에 별표 3개. 자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결정 공시예요. 다 말일이죠. 그러면 1월 1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4월 30일이 맞습니다. 언제 맞다고요? 4월 30일. 71번 보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무조건 날리실 게 그냥이야 말일이 들어가야 돼. 근데 1일이 들어갔다는 건 결정 공시가 아니죠. 그럼 4월 30일 맞고요. 아까 표준지에는 건물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안 하죠. 4번이 정답인가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를 무슨 공시지가로 봅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죠. 4번이 맞죠. 자, 이의신청 안 합니까? 다 합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72번은 감정평가사 이 관계벽에서 나왔는데 다 포함됩니다. 아까 대통령이 정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표준지 주변 토지 이용사항, 지리적 위치, 도로교통사항, 지세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가볼게요. 73번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할게요. 지금 1번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표준지와 산정 대상 개별 토지 가격 경송률에 관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했죠. 일로 와봐. 누가 작성했어? 누가 작성했어? 국장이 작성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누가 작성했다? 국장이 작성한 건지 시장이 작성한 게 아니죠. 내가 핵심 포인트만 나온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시장구수구청장을 뭐로 바꿔? 그럼 이 표를 누가 작성해 줬어? 국장이 작성해 준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74번 별표, 일단 옳은 거니까 별표 칠게 그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가볼게요. 저는 아까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럼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죠. 맞나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공시 기준일 아세요?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에 들어가지 그 날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공시 기준 나왔다? 몇 월 며칠? 예외도 있긴 해요. 병합분할이 있긴 한데 그 해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여기 병합분할 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주택의 그 주택의 사용소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을 때는 자 보세요. 낮이도요.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그럼 얘도 설정되어 있을 때 이를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별표 치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찾았습니까? 아니, 다시 갈게. 자 그냥이 돼 적정가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설정이 되었을 때 설정되지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거로 보고 하겠죠. 그걸 반영하지는 않겠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간다. 자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세금이 아니니까. 몇 번 정답이야? 4번. 맞아요? 개별만 시장이 하지. 표준 공시가는 누가 해? 국장이 하죠. 나만 신났나봐. 그 다음에 75번에 2번 있어. 1번? 2번? 자 표준 공시가는 장부상 공부상 가야 돼요? 실제 용도로 가야 돼요? 공시 기준 현재 이용사항은 맞죠? 근데 일시적인 이용사항은 포함되지 않겠죠. 일시적인 이용사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고려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76번에 4번인데 잘 내는데 벽 붙여보세요. 이거 잘 나거든요. 줘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은요 공동에서 튀어나왔어요, 단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4번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표준택은 어느 주택에서 나왔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공동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오케이? 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절 보세요. 자, 비주거용은요 단독을 뭐라고 하고요? 일반. 공동을요. 그럼 집합 나오면 집합이죠. 대답해 보세요. 요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개별만 누가 하고? 시장. 나머지는 국장이 하죠. 그럼 표준에 대한 것도 국장이 하고 집합도 국장이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지금 77번에 2번 있어요? 집합 건물 나왔어요? 그럼 일반이에요? 집합. 집합에 대한 부동산이 되겠죠. 쉽잖아. 집합 나오니까 집합이잖아. 비주공은 잘 안 나오거든. 다 힘들어 죽겠다. 78번에 5번 있어요? 내가 아까 개별만 시장이 하지. 나머진 다. 그럼 집합 누가 해? 국장이 결정 공시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는요,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마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빨리 끝내라고 생각 같은데, 딱 1분만 주세요. 1분 저한테. 1분 줄 수 있어요? 파이팅. 그럼 내가 그냥 야, 찍은 거에서 나와. 찍은, 동감을 해야 내가 한 번 더 해. 그지? 그러면 개발 누가 해? 시장이 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 시청할 수 있어요? 공휴일부터 우리가 30일 내고 다 된다는 거죠. 서면으로 하고요. 공시 기준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결정 공시이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25, 144, 144. 얘는 표주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1월 1일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토지는 2호예요. 그럼 2호는 주택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죠. 4월이 아니죠. 응?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이 저자가 내신 게,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하세요? 국장이 작성하죠. 그걸 누가 사용하는 거야? 시장 분석을 활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매긴다는 게 나왔잖아요. 응? 공동주택 아세요? 어떻게? 연세대, 기숙사. 다가구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단독은 이걸 구분했죠. 구분하지 않죠. 개별만 누가 하고? 시장. 나머지 다 국장이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저자에 대한 문제, 개별에는 적정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개별은 그냥입니까? 표준에서 나온 겁니까? 그럼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적정이 어디에서만 안 붙습니까? 개별에서만 안 붙죠. 입을 열어. 적정은 개별만 안 붙어. 다른 거 다 붙고. 알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비주거이 있었죠? 단독을 뭐라 그래요? 공동을요. 그럼 집합 나오면 집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뭐만 시장이 합니까? 집합을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맞히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원래 2시에 끝나는데 죄송해요. 좀 더 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거 모의고사니까 요약집을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